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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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뭐예요, 옷이? 떡볶이 옷이라고. 네. 중학생 옷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그래서 완전 안 맞는다고, 뭔가 귀여감 없다고. 더워 보여. 후기 벌써 17회째를 맞이했습니다. 20회 때는 우리가 뭔가 기념해보자. 맥락이 없어요. 10회도 아니고 왜 20회냐. 50회도 아니고 왜 100회도 아니고 20회냐. 솔직히 말하면 100회까지 갈지 우리가 모르겠고 17회까지 온 것도 놀라운 것 같아.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사실 아. 그리고 20회쯤이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 인사철이에요. 아, 네. 20회 이후에 없을 수도 있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 신청을 해달라. 아, 공개 방송. 진짜 누가 우리를 보러 올 것이냐? 과감한 시도. 네. 과감한 시도. 3명 정도 예상합니다. 3명. 김래인, 하세원, 그리고 저희 딸? 김재희? 육아 방송. 육아 방송. 그게 오히려 더 많이 사람들이 많이 보겠다. 육아 방송. 그럼 우리 뽀로로 이거 뭐 탈수해야 돼? 애들 앉혀놓고 애들한테 한겨레 21 읽어주는 거지. 20회 때 우리가 우리만으로는 안 되니 그렇죠. 유명 게스트를 섭외한다. 그래서 누굴 섭외하면 좋을지를 댓글이나 지금 아마 메일로 나가고 있을 텐데 네. 메일로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되는 한 문재인 대통령 나오면 어떻게 되죠?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가 일단 그 동네 살아요. 지금. 네. 지금 거리에 있어요. 지금 거리. 훅 20회인데 뭐 대통령님 정도 나오셔야죠. 그렇죠. 인기척이라고 느끼게 해드려야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안 돼요. 안 돼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안 돼요. 지금 남북 화해 무드인데 안 돼. 너무 허세를 했나요?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G메일을 썼습니다. 아, 예. 네, 우리 한이메일 아닙니다. gmail.com h21훅 네. h21훅 골뱅이 gmail.com 3월 19일 오후 5시. 그렇죠. 장소 한겨레 신문. 한겨레 신문사.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내일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표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표지 사진이 고민이 많았죠? 문재인 대통령 옆모습 트라우마가 있는 매체잖아요. 이걸 또 내보냈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것인가. 네, 사진 뭐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목도 잘 나온 것 같고요. 제목은 문 지지자 속내를 들춰봤다. 네, 일단은 저희가 그 글로벌 리서치라는 조사기관에 의뢰를 했고요.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조사를 한 거고 19세에서 59세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온라인 조사 방식이어가지고 기존 전화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는 할 수 없었던 굉장히 심층적인 질문들도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조사였던 것 같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053명이었어요. 그래서 따로 추려서. 네, 따로 그 추려서 1,053명을 따로 추려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사람들이 어떤 이념성을 갖고 있고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따로 실시했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투표층이나 문재인 지지층을 따로 조사를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촛불 혁명 이후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누군가를 들여다보는 측면도 있고 향후를 보자면 그러면 지방선거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미래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대 투표, 지역 투표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지지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같이 들여다봤죠. 특징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2,000명 조사,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를 조사한 내용과 그다음에 1,053명 문재인 투표층만을 조사한 것을 서로 비교를 해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 평가를 해보라고 했더니 이제 전체 응답자는 긍정, 잘하고 있다는 게 63%가 나왔는데 문투표층은 81%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본인을 뭐 진보라고 생각하냐, 뭐 중도라고 생각하냐, 보수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서도 전체 응답자는 본인을 진보라고 평가한 사람이 38.7%였는데 문재인 투표층 같은 경우에는 53.6%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올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에 투표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39.2%가 민주당을 찍었고 문투표층은 62%가 이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 그래서 굉장히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크게 문 투표층들이 그래도 다음 선거에서도 나는 민주당을 선택하겠다라는 대답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죠. 이 흥미로운 게 어떤 지점이 흥미롭냐면 2012년도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잖아요. 나는 보수냐 진보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금 여기 보수 위치하고 진보 위치가 거의 뒤바뀐,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었던 그 상황이 네.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반복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59세까지 조사니까 아무래도 맞아요. 예. 네, 그거에 대한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신고가 60세 많아요. 이상은 이제 이번 조사에서 빠졌습니다. 온라인 조사라는 특성상. 돼야 하고 그걸 아까 좀 강조해서 말씀을. 이후에 진행되는 얘기들이 더 재밌는데 주제별로 좀 다르죠. 그 네. 말씀도 좀. 주제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이 우선이냐라는 질문에 아니다, 복지가 우선이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전체보다 문투표층에서 더 많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은 경제 성장이 우선이다. 그렇죠. 네. 절반은 분배가 우선이다. 이렇게 딱 50%를 완전히 반반 갈렸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문투표층 사이에서도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서로 다르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기업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기업의 자율성을 둬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문투표층에서 51%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찬성한다는 의견, 그러니까 자율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도 4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반인 거죠, 이것도. 문 지지자 저는 이제 보고 문 지지자들이 이제 어떤 연합층이라는 게 이 조사에서 좀 드러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은 비교적 어떤 이슈나 사안들에 대해서 훨씬 더 단일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장이나 복지 확대를 50대 50으로 이 지지층이 갈린다는 건 이 지지층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 혹은 어떤 것들이 연합되어 있는 층이다. 뭐 이런 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선거 전략의 승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촛불혁명이라는 객관적 상황도 있었지만 프레임을 어떻게 잡았냐면 성장이라는 어젠다를 놓치지 않았어요. 특히나 소득주도 성장이다. 딱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서 분배의 어떤 그 갈망이 있었던 사람도 소득주도 성장의 어젠다고 그런 주장이라면 성장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간 거죠. 그런 측면에서 50%가 나온 것 같아요. 흥미로운 점, 특히나 이제 이념 성향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정책과 관련돼서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것과 관련돼서 FGI도 했었어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고 한 20대, 30대 그 청년들 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 좌담회를 실시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념 성향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왜 그럼 이런 이념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좌담회였던 것 같아요.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의 질문이었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 20대,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득 아니냐. 그리고 20대, 같은 20대이고 30대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면 좋은 거고, 또 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손해볼 건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같이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의 측면에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그거는 말하자면 이상적인 거고, 현실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건 취업준비생의 이야기예요. 현실로 봤을 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자기가 입사할 TO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규직화의 반대 논리에 뭐랄까요, 표를 던지는 그런 의견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20대 청년들이 보수화돼 있다라고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을 이야기하니까. 여기 앞에서도 그런 얘기가 이제 좀 나오는데 남북 단일팀 같은 경우에도 단일팀 같은 경우 20대들은 41%밖에 지지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올림픽에서 여실하게 드러났는데 20대들은. 예, 네. 세대 감각이 달라졌어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남북 단일팀 아이스하키 팀을 구성하는데도 사실 기존의 기성세대들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늘 해왔던 거고, 이게 과정상에 왜 문제인 거지? 왜 더 대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건데 라고 했는데 20대들은 거기서 공정하지 않다, 그거 페어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딱 해버리니까 그게 이게 공정성 이슈야? 이렇게 이제 기성세대들은 반응을 하는데 20대가 보기에는 공정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감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는 사람 50대 인터뷰해보고 20대를 인터뷰해봤는데 정말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20대는 남북 단일팀에서 질문했더니 너무 갑작스럽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교육받은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피부로 와닿는 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그런 감정을 너무 우겨 넣어서 니네 억지로 울어. 통일을 위해서는 울면서 좋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강요하는 것 같았다라는 느낌.
그런 얘기들을 했고 50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젊은 층 좀 이해 안 갔다. 물론 과정상의 문제는 조금 있긴 했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별로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이 격차의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문재인 이제 투표층으로 묶여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공정성 이야기가 사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고 약간 과도한 해석일지는 모르겠으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고 저는 이 단일팀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봤어요. 왜냐하면 단일팀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북한 선수들이 들어오면 4년 내내 준비한 한국 선수들 우리는 지금 이름 모르잖아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20대들은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공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같이 함으로써의 어떤 그 남북 단일팀으로서의 가치, 평화라는 가치도 중요한데 본인들은 당장 그럼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그 두 사람에서 최소한 이제 세 사람 정도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기회가 박탈되는 거 아니야, 4년간의 노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훨씬 더 감정적으로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화라는 가치에 좀 가까웠거든요. 근데 이미 세대가 그래서 저도 좀 세대 차이가 나는군요, 이제. 이 글을 통해서 본 20대들이 주장하는 이 공정성하고 직접 본인이 내 취업을 얘기하고 그 단일팀도 그렇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현장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고 저도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사실. 네. 그 어떤 방향 수정이랄까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특히나 조금 뭐랄까 신경을 써야 될 게 청년층 문제거든요. 이미 이제 우리가 그냥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하면 무조건 이제 사회적으로 올바른 일이지라고 생각하지만 20대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20대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직무평가에서도 20대들이 제일 부정평가가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제일 낮았어요, 20대들이.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 지지가 빠져나가고 있다, 20대들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20대들이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 댓글을 과연 보는지 안 보는지. 사실 1회 때부터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댓글을 다 읽는다고요? 9개니까요. 되게 많이 달렸네요. 9개니까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없어 보이게 그걸 다 9개를 다 읽어. 9,000개도 아니고 9개인데. 그럼 선별해서 9개 읽겠습니다. 오늘도 9개, 다음 주도 9개, 계속 9개씩. 여태까지 다 합쳐서 9개인 거 아니야? 17회 다 합쳐서 9개. 데니 H님, 남기자분. 오, 잠깐만요. 와, 장문이 저는 이렇게 하면 열리는 줄 몰랐어요. 열리네요. 장문이네요. 남 기자님 말씀이 조금 불편하네요. 말씀하시려면 본인의 입장과 경험만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의 남성, 대부분의 남편, 본인을 기준으로 모든 남성을 일반화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지난 편 못 보셨죠? 봤어요. 죄송합니다. 네. 지난 편은 의상이 괜찮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화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옷도 있으면서 굳이 방송하는 날. 여성학 같은 것의 존재가 정말 부럽네요. 여성학을 통해서 여성끼리 여성의 불만을 토의한다는 점이 부럽습니다. 남성에게도 남성만의 힘듦과 어려움이 따로 있고 불만 또한 존재하지만 남성학은 존재하지 않네요. 여성학을 제외한 모든 학문이 남성학이죠. 정재욱 씨가 또 댓글을 달았는데요. 전 동감이 많이 됐어요. 요즘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처음부터 분담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영상에서 나온 책 작가도 65년생 저희 어머니와 동감이신데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시 전까지 남자들은 안 하고 어머니, 큰어머니들만 준비를 했고요. 저희 시대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건전한 토론이. 그 데니 H님이 또 답글을 대댓글로 달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글을 읽어보니 날이 좀 많이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데니 H님. 마지막에는 두 분이 화해를 이루셨어요. 데니 H님 동감입니다. 훈훈하네요. 네. 훈훈합니다. 그 아래에도 남편이 이 사위 사표 던지면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 할 것들이 지들만 시월드 사는 척하는군. 솔트어브님.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네. 지난 기사가 워낙 좋았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논쟁적인 기사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댓글을 좀 달아가는 방향으로 좀 소통하는. 이렇게 PD님 보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요즘 이게 방송 취소해요. 이렇게 PD를 갑자기 보는 게. 그 합의를 해야죠. 갑자기 혼자 막 취소라고 막. 그래요? 네.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오늘 그 굉장히 하이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얼마 전에 저기 그 윤식당을 보니까 카메라를 자유롭게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죠 요새는. 아 그래요? FGI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역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좀 지난 주제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박상기의 난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해놓고 그렇게 여론이 뜨거운 게 약간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론을 좀 과대해서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20, 30대 6명 FGI를 해놓고 보니까 정말 조용히 계시던 분들이 비트코인 얘기를 하니까 와르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가서 예비훈련을 가끔 가잖아요. 근데 지금 한 10년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예비군 훈련을 갔을 때는 보통 이제 그 또래 남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뭐 근데 이제 부동산 얘기 뭐 이런 거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없는 얘기들. 아 얘기할 수 없는 얘기. 부적절한 얘기들.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투운동은 확대돼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언젠가부터 무슨 얘기가 많았냐면 스포츠 도박 관련된 얘기가 많았어요. 한 몇 년 전에. 예비군을 가면 다 스포츠 도박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게임 아이템 거래하는 얘기랑. 근데 작년 올해 보면 비트코인 얘기를 엄청 해요. 이 말이 왜 통하냐면요. 동네 친구들끼리 모이거든요. 예비군을 가면 동네 친구들끼리 모이거든요. 그래서 구전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걸로 떼돈을 벌었다더라. 이게 구전인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20대들이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논란, 그러니까 박상계 난이라고 하는 거가 나왔을 때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들에서 많이 나왔던 거지만 지금 20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게 좀 슬프더라고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그게 아까 이제 공정성이나 취업 담론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지금 20대들이 사회에서 자기 포지셔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기성세대가 투기라는 이름으로 혹은 그것이 건전하지 못한 거래라고 바라보면서 뭔지도 잘 모르면서 닫아버렸다. 이거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현실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그게 이제 우리 세대가 유일하게 어쨌든 동아줄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끊어졌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다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나마 지옥은 면했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사람들이 와 몰려들었을 때 그렇게 과감하게 규제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때 정말 분화방처럼 몰려들었다. 한번 해볼까라고 정말 했던 사람들을 피해자를 오히려 더 줄였다. 네. 라는 의견은 공감대가 있어요. FGI를 하면서 느낀 건 정말 섬세하고 디테일하더라고요. 어느 하나 관점을 봐도 이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 사람을 믿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지지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자기 논리들을 다 갖고 이 점에 잘못됐고 이 점에 잘못됐고 이 점에 잘못됐고 나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이제 약간 미리 가자면 나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잘하긴 하지만 사실 부족한 게 되게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안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차선책으로 민주당을 뽑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난 대선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길 수밖에 없는 회로 위에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촛불에만 빚이 있다 이런 얘기도 초반에 있었잖아요. 임기 초에. 근데 그 촛불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돌려받고 싶어하는 심리도 당연히 있는 거죠. 여기서 어려운 점은 몇 가지 이슈에서 드러났지만 기존에 이제 말하자면 한국 사회의 사회민주적인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던 세대와 지금 이제 말하자면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전 없음에 허덕이는 세대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조율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두고두고, 그러니까 이게 뭐 문재인 정부만의 과제는 아니고,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20대가 30대가 되고 또 10대가 20대로 올라가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점점 고령화가 되는 추세고, 저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은 보수적인 대북관. 네, 20대들이 진짜 눈에 띄게 대북관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너무 대화를 구걸할 필요가 없다. 네,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공동체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손해보는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과 나와 판단을 했을 때 이게 공정한 것인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본인들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도 읽고 20대 보면서 느끼는 거는, 통일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화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도 대화를 하고 이제 뭐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든 뭐 외교적으로든 우위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라고 정도까지 생각하지 말하자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더 젊은 세대들은 그 감각이 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야 우리가 대등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어른들은 이제 우리만 하더라도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고 뭐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하잖아요. 근데 미국 짱 천조국. 근데 그래서 일종 정도의 종속적인 한미 관계가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여기에 그냥 퀘스천을 찍어 왜 이렇게 하면 사실 설명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말도 사실 없고. 근데 그 관계가 북한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가 왜 뭐 이렇게 통일을 꼭 막 구걸해갖고 뭐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고 그거가 최근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슈에서도 그대로 다 드러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가 아예 캐치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전에는 그러니까 대북 관계를 강경하게만 하면 되니까 그런 세대들의 의견이나 논의를 수렴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그런 국면이 아니니까 확 이 논의가 드러난 것 같아요. 저는 또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투표 때도 그렇게 드러났고 여론조사 때도 드러났는데 경제적 층위를 이렇게 나눠보면 지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보수를 지지한다든지 네. 보수적 의제에 찬성을 한다든지 이런 존재를 배반한 지지, 계급을 배반한 의식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번 결과를 보니까 경제적 지위에 따라 또 지지하는 정책이라든가 네, 이게 좀 사실 사람마다 좀 갈렸죠.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20대들에게서 자기 경제 계층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보다 명확한 자기가 상층이라고 생각하면 이래서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이념 성향을 선택하고 자기가 하층이라고 생각하면 이래서 복지를 더 우선시 생각한다는 그렇죠. 게 안정이라든가 20대에서 그렇죠. 굉장히 뚜렷했고 50대에서 그게 가장 부정확하게 나타났어요. 50대에서 오히려 본인이 이제 하층인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향성을 보여서 저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심층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 집단 표본이 좀 적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경향성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층으로 올수록 자기 계층을 굉장히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지 무엇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경향성입니다. 이게 이렇다고 해서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그런 경향성을 드러내는 것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번 주는 사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완전히 다른 주제죠. 완전히 다른 주제인데 미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겨레 21에서는 제목은 이윤택은 어떻게 왕이 되었나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구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투의 고발들이 왜 특정 영역에만 집중되느냐라는 거를 구조적으로 잘 드러낸 보도였다라고 생각. 이렇게 얘기하면 준비된 내용은 아닌데요. 예전에 문화 부문 쪽 일을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도 미리 좀 알고 계셨던. 아니요, 이런 건 몰랐고요. 네. 그 연희단 거리패. 제가 모 방송에 자꾸 연희단 패거리라고 해갖고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연희단 거리패가 이윤택을 중심으로 한 좀 외부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구조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런 어떤 젠더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그래서 굉장히 좀 이질적인 집단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종교 집단 같기도 해요. 네. 굉장히 그 집단의 사고방식 자체가 그냥 상식과 약간 어긋나 보이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차관 성접대 사건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장자연 사건은 되게 극적으로 피해자가 그걸 고발하고 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사회가 계속 덮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가 십수년이 넘은 거고 그 구조 속에서 이윤택이 그다음에 조민기가 이런 교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집단에서 왕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하는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이제서야 힘겹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번 계기에 제대로 그 정리하지 못하면 또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들불처럼 번져 일어나도 또 이런 열패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기사가 나간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특정 연극계만 다 이렇게 해부를 하냐 얘기를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이거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어떤 분야나 뭐 어떤 정치 세력이나 이런 것들 다 떠나서, 그런 모든 것들 다 떠나서 그냥 미투 운동이라는 거는 가해자가 가장 잘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해자를 약간 처벌하거나 하고 가해자에게 어떤 죗값을 물기 위한 운동 같은 거는 조금 사그라들지 말고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은 뭐 사회생활 10년 넘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막 수없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여성으로서 겪는 일들이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간 일들도 미투 운동을 통해서 되돌아보면, 아, 내가 그때 이런 차별을 당했고 이런 일들을 당한 거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내 딸이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저는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겨레 21이 또 특히나 이 주제에 관심이 많아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아마 더 내밀한 이야기들이 좀 보도가 될 건데요. 그때 한번 더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연희에서 만든 연극은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제목까지 생각 안 나요. 네. 연희 지금 패거리라고 하는 마당에 패거리. 제목까지 생각하라고 하는 건 좀. 생각 안 나네요. 근데 순수예술은 거의 다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 정부의 지원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핵심적인 몇몇 인사들, 그다음에 아주 주요한 연출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 속에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그걸 이제 내려보내는 거죠. 심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실제 자기가 하고 있는 뭐 극단이나 극장을 통해서 그걸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고위 높은 자리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문화예술계의 그런 어떤 제도들이 혹은 그리고 그런 그 명성에 의존하는 그런 방식들이 문제를 어떻게 잉태해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그래서 왜 문화예술계는 뭐 다 그러냐 뭐 이런 게 해서 할 게 아니라 실제 다 그러면 다 드러내야죠.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뭐 실은 문 지지자 속내를 들춰봤다라고 한 문 지지자 성향 분석하고 이윤택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YJ님, 네. 하호영 오늘 엄청 웃김. 어이구 모지리. 모지리가 핵심이네. 네, 모지리가 핵심입니다.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모자라진 않다.